안녕하세요. 경제박살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은 선물 같은 연말을 위해서 저희가 경품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경품 추천하고 싶은데 아직 형편이 어려워서 경품의 역사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건 1910년대에 나왔던 지금은 두산그룹이 된 박승직 상점의 포목점에서 끼워주던 박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종이에 싸서 팔던 분가루를 딱딱한 하드케이스에서 담아서 팔아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박가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박승직이라는 사람이 원래 부인하고 같이 종로에서 포목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단 같은 것들을 팔았다는 건데 거기 오시는 고급 원단 사가시는 사모님들한테 박가분이라는 걸 만들어서 껴드렸어요. 이게 얼굴에 바르면 가오나시처럼 얼굴이 하얘지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나중에는 포목점 접고 박가분을 상표 등록을 해서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대박을 쳤던, 본품보다 더 인기를 끌었던 경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딱 정조준해서 시작된 경품은 따로 있습니다. 1933년 인천에 있었던 비단 가게 태풍상회에서 무려 우대권을 소지한 고객들에게 이 저고리 등 옷감과 함께 달력을 사은품으로 증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때만 해도 이 달력, 종이에 숫자가 써있는 이런 거 사치품이라고 보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기를 상당히 끌었다고 하고, 후일 현재 있는 백화점에 전신이 된 1936년 화신연쇄점, 나중에 화신백화점이 되죠. 이곳에서도 무려 1원어치를 사면 10명에게 특등 상품으로 황소 한 마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손님 끌려고요. 화신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조선에 이 백화점이란 형태의 유통업체가 없었거든요. 일단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화 암살 보셨지만 안호균이 거기 미츠코시 백화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게 되잖아요. 그런 형태의 유통점을 사람들이 처음 보게 되었으니까 이걸 익숙하게 만들려면 자꾸 오게 해야 되죠. 이후에도 유통업체들이 손님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아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그 직후에는 이후에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특히 70년대부터는 우리 밥상 위에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밥상 위에 이제 고기 반찬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80년대 접어들면 백화점의 큰 손으로 이제 도시의 근로자들이 부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손님들의 주머니를 열기 위해서 등장했던 게 바로 이 경품들입니다. 산업화가 막 시작되기 시작했던 그때 시기, TV, 냉장고 같은 가전이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63년에 동화백화점은 일본의 닛산 자동차를 들여와서 무려 이 자동차를 준다고 했던 어마어마한 경품 이벤트가 있었고요. 63년 이 신세계 백화점도 일대 변혁을 일으킵니다. 사은 행사에서 엑스마스, 그때는 엑스마스 이런 단어 많이 썼거든요. 그때 당시에 럭키 드로우, 요즘 쓰는 말이죠. 여기에서 50원 매상의 행운권 하나씩을 증정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30, 50, 100 이상의 상품권 얼마씩 드리는 거랑 비슷한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행운권 추첨을 해서 특등은 무려 현금 30만 원을 지급을 했다고 해요. 당시 방직공장 여공들 월급이 평균 3,400원이었으니까 30만 원이라면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 엄청나게 두들겨야 되는 그런 돈이었죠. 전쟁 직후였던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에는 생필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형편 되게 좋은 집에서만 한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새로 인사드릴 신부 집에 설탕을 한 포대 가져간다거나, 굉장히 서위트한 사윗감인데 당시 설탕은 아주 귀한 품목이었거든요. 설탕을 쌓아놔도 안 썩죠. 그리고 가치가 보존이 됩니다. 현금하고 바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밀가루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고 알려져 있죠. 70년대 바가지, 접시 이런 생활용품이 인기를 끌었는데,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그때 어른이었다는 건 아니고요. 70년대에 백화점 같은 데서 받아왔던 그릇들, 요거 80년대에 제가 어릴 때까지 집에서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집마다 되게 똑같이 생긴 유리컵, 접시,
주전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80년대로 가볼까요? 80년대에는 잘 아시겠지만 대중문화의 부흥기죠. 프로스포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른바 3S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였는데 프로축구 경기 관련해서 경품이 있었어요. 추첨을 통해서 무려 1등 경운기, 승용차, 오토바이까지 경품으로 내걸었는데 90년대라고 하면 80년대부터 우리가 올림픽 치르고 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땅값도 올라가게 되고요. 소득 수준도 껑충 뛰게 되거든요. 이 90년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강남을 중심으로 땅값이 폭등을 한 이후에 그 일대 갈비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무슨 숯불 가든 이런 제목 많이 보셨을 텐데 그 간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80년에서 90년 사이 그 시점입니다. 그 갈비집에 모피코트 입은 강남의 사모님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부의 상징으로 등장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등장한 경품이 바로 모피코트입니다. 모피코트, 콘도 회원권. 이때부터 우리 놀러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해외여행도 이때부터 가기 시작을 하는데 모피코트, 콘도 회원권 이런 것들 중산층을 겨냥한 경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 2000년대 전에 1997년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게 되죠. 사람들이 돈이 없고 너무 금리가 높이 올라간 상황이라 남아도는 아파트가 경품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 IMF 외환위기 당시부터입니다. 당시에 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롯데백화점이 저희가 고급 아파트 쏘겠습니다 경품으로 걸고요. 신세계백화점도 따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아파트가 등장하는 트렌드는 이후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재현이 됩니다. 2003년 무렵에 카드 사태도 있었고 버블이 확 퍼지다가 IT 버블이 붕괴가 되기도 하고 당시 경제 상황이 그랬는데 이게 거품으로 번진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웰빙이라는 것에 대한 눈을 뜬 것도 이때쯤이에요. 그래서 여가생활 관련해서 우리가 문화생활에 눈뜬 주부들이 이제 H.O.T 컴백 스페셜 이런 콘서트 티켓 같은 것들도 받아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문화생활 관련한 경품들이 등장을 하고요. MP3 기억하실 거예요. MP3, MP3 목에 걸고 다녔던 그런 것들 경품으로 등장을 하고 디카 전성시대였습니다. 요트, 세계여행 크루즈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트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거 어디다 세워놓지? 한 달 동안 그 요트 정박료 주차비가 얼마나 되나 알아보니까 그것만 몇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트는 이거는 줘도 나는 못 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파트가 등장했을 때도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대박이라는 생각과 이게 얼마나 남아두면 거저 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밑에 경품 주면 비싼 거 받을 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제세 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기업이 경품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 자동차를 주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그때 당시 유행했던 외국산 자동차의 작은 모델이었거든요.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인데 제세공과금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외제차니까. 그래서 당첨되고 그 인수 못 하셨던 분이 있었다는. 저는 그런 거 완전 면제. 없었어요? 로또 면제, 회사 다닐 때도 항상 그 여러 가지 혜택 면제, 휴가 열애.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일단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잖아요. 경품 마케팅도 결국은 극과 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1이 여전히 꾸준히 사랑을 받는 이유도 결국은 경제 상황을 저는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아주 생필품이면서 생활 밀착형인 경품들 이런 것들을 주는 쪽은 다수의 사람이 소액을 소비하면서 많이 구름 인파가 몰리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될 거고 사실 그들만의 리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가품을 파는 해외 그 패션하우스들 보면 이게 참 불공평하기는 한데 그들이 거기에서 구매할 때는 이 서민들이 그 문턱을 넘을 때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걸리는 경품도 물론 사이즈가 다르죠. 평소에 그들이 구매하는 거에 대비해서 그에 비례한 경품을 걸게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경품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거기에서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치른 기회비용은 싹 잊어버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15,000원어치를 샀는데 당첨이 되면은 이게 무려 한 250만 원짜리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상상이 나를 펴지만 실제로 이 경품이 나한테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경품이라는 게 일단 보면 흐뭇하죠. 경품의 라인업이 화려할수록. 그런데 경품의 라인업이 화려하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내 호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고 경제 성장 속도가 더뎌질 때 경품의 라인업이 화려해집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경품 받으려고 물건을 산다. 요새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재테크의 기본은 덜 쓰는 거거든요. 내가 15,000원짜리 응모해야 되는데 지금 11,000원밖에 안 되네. 4,000원 더 쓰고 받아야지. 이런 생각할 때 4,000원의 기회비용을 추가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경품이라는 게 일주일치 혹은 당첨자 발표일까지의 그 흐뭇한 마음을 준다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거는 테라피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이건 모르겠습니다.